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종부세 이야기 하겠습니다. 돈 버는 절세, 상속주택으로 인한 억울한 종부세는 이제 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원해서 받은 주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요, 비과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요, 기존 주택이 만약에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언제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주택을 5년 내 팔았다. 그랬을 때는 양도세 기본세율만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5년 뒤에 판다면 당연히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종부세에서도 이러한 혜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종부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로 인해서 종부세 기본공제 11억 원을 받고 세액 감면도 최대 80%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상속주택을 받는다. 그러면요, 1세대 2주택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모두 사라집니다. 최악의 종부세가 아닐 수가 없었죠. 그리고요, 특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사 가려고 주택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3주택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정말 최악이 됩니다. 이처럼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종부세 폭탄이 내려지고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는다. 그러면 핵폭탄급 최악의 종부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얼마 전에 상속주택에 대해서 수도권, 세종시, 읍면 제외하고요, 광역시, 군 제외, 이러한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는요, 2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년 동안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요, 그 현행 최고 7.2%로 매년 종부세를 내는 데 반해서 상속주택은요, 2, 3년 동안만 그 0.72%에서 3.6%의 낮은 세율 중과만 배제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기존 주택하고 상속주택이 있었다. 그랬을 때는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1억 원은 박탈당합니다. 6억 원만 공제해 주죠. 그 다음에 세액 감면,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감면 최대 80% 혜택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요, 2, 3년 뒤에는 다시 종부세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봉책보다는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종부세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11억 원을 해주고 세액 감면도 최대 80%까지 계속 유지하게 해줘야 됩니다. 단 상속주택을 받았기 때문에 공시가격만큼은 추가로 종부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상속주택을 영구히 주택수에서 제외시키자는 내용을 가지고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고요. 결국 뭐냐면 11억 원 공제도 해주고 세액 감면도 해준다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합부동산 세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2주택 이하이거나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 과표가 3억 원 이하일 때 0.6%부터 시작해서요, 94억 원 초과할 때 3.0%, 여기에 농특세 20%까지 합친다면 0.72%에서 3.6%까지 매년 부과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3억 원 이하일 때 0.6이 아니라 2배입니다. 1.2%고요. 6억 원 이하일 때 0.8이 아니라 2배, 1.6%가 되겠습니다. 특히 94억 원 이하일 때는요, 2배 이상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억 원 이하일 때는요, 1.2에서 2.20이 되겠고요. 50억 원 이하일 때는 1.6에서 3.60%까지 치솟습니다. 거기다 94억 원 이하일 때는 2.2에서 무려 5%로 치솟게 되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요, 농투세 20%까지 합친다면 뭐 1주택자라도 3.6%에서 2주택 이상인 경우 조성 대상 지역에 매년 7.2%를 죽을 때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최악의 세금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상속주택에 대한 이러한 실효적인 조치는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공시가격이 16억 원이고요. 자녀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죠. 그러나 현행 기준으로 하자면요. 26억 원에 대해서 6억 원만 공제받고요. 20억 원에 대해서 1.6% 종부세율을 부과합니다. 780만 원은 누진공제죠. 따라서 종부세는 2,420만 원 나오고요. 농특세 20%까지 합친다면 거의 3천만 원. 한 푼도 안 내다가 2,904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자면요. 26억 원에서 11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15억 원에 대해서 1.6%만 부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1,620만 원, 농특세까지 포함한다면 1,944만 원으로 960만 원이 감소됩니다. 여기에다가요, 혹시라도 세액 감면 80%까지 받는다면요, 종부세는 324만 원으로 뚝 떨어지고요. 농특세 포함한다 하더라도 38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전에 비해서 2,516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았다. 이랬을 땐 과연 어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11억 원입니다. 당연히 종부세가 없겠죠. 신규 주택을 20억 원입니다. 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억 원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요, 최악의 종부세가 내려집니다. 자, 그동안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종부세는 농특세 포함해서 무려 1억 6,848만 원이나 나옵니다. 정말로 최악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요, 어떻습니까? 51억 원에 대해서 11억 원 기본 공제해 주고요. 40억 원에 대해서 1.6%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요, 5,620만 원, 농특세 포함해서 6,744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전에 비해서 무려 1억 104만 원의 감소 효과를 보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세액 감면까지 추가적으로 80%까지 한다면요, 추가적으로 엄청난 종부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상속주택과 관련돼서 종부세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부세만 절세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와 양도세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만 목매달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상속과 증여와 양도세에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전 증여 전략을 다양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상속주택에 대한 실효적 조치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한 증여세와 양도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줄이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